달리기 손상 부상과 부상 관리 가이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달리기 강의가 생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쉽고 그리고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성상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제한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만 최대한 쉽고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달리기를 포함한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상의 유형들을 잘 평가를 하고 중재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학습 효과로는 그런 부상들을 좀 이해를 하고 원인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원인들을 파악하려면 몇 가지 테스트들도 좀 필요하게 됩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제 테스트이고 그에 따른 중재 방법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 첫 번째로 달리기의 생체 역학들을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달리기의 분류입니다. 달리기는 장거리 달리기, 뭐 장거리를 먼 거리를 오랫동안 천천히 달리는 것 또한 달리기가 되겠고 또는 단거리를 빠르게 달리는 것 또한 하나의 뭐 달리기 유형입니다. 그런 유형에 따른 부상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상의 유형들을 좀 배워볼 거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들, 스크리닝 테스트들을 배워볼 겁니다. 그에 따른 중재 방법들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달리기는 최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어, 느껴보셨을 것이에요. TV에도 나오면서 뭐 기안84라고 하는 연예인들도 이런 달리기 마라톤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붐이 되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달리기는 최근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뭐 사냥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고 최근에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 장소를 불문해서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런 개활 부분이 잊혀져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통계 자료들을 보게 되면 달리기 참여 인구들은 이제 2020년도에 대략 한 40% 육박을 했습니다. 최근에 2022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36%로 어쨌든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는 전체 상위 1등으로 이제 모든 스포츠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통계가 달리기 순수하게 달리기만 본 건 아니고 달리기와 뭐 조깅, 속보 이런 것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약간은 오차는 있지만 어쨌든 달리기라고 하는 스포츠가 전체에서 제일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해가 거듭될수록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 접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새로 접하는 사람은 부상에 취약한 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 2021년도는 20, 30대 참가자가 대략 한 2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히 달리기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좀 봤고요. 이제는 생체 역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러닝 타입을 비교해서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들 보는 러닝입니다. 자, 보시면 이러죠. 자, 땅에 처음에 어느 부분이 닿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 뒤꿈치 쪽이 먼저 땅에 닿고 있죠. 그죠? 자, 이번에 보실 거는 다리가 얼마만큼 쭉쭉 펴지면서 땅에 딛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무릎이 쭉 펴지면서, 그렇죠. 무릎이 거의 펴지면서 땅에 딛고 있어요. 그렇죠? 무릎이 거의 펴지면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렇죠. 자, 뒤꿈치가 땅에 닿으면서 무릎은 쭉쭉 펴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 보실 거는 발목이 얼마만큼 올려져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땅에 닿을 때 발목이 쭉 올려져서 이렇게 발목이 쭉 올려지면서 땅에 닿고 있죠.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어, 러닝에서 나타나고 러닝 중에서도 리어 풋 스트라이커, 즉 뒤꿈치로 착지하는 러너들에게 보이는 이런 패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린트. 자, 스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메커니즘이 다르죠, 그죠? 보다 빠른 동작이 더 빠르기도 하지만 뭔가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게 뭔가 동작이 다릅니다, 그죠? 아까 그 러닝과 그 스프린트는 동작이 좀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우리가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그에 따른 부상을 또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스프린팅 그리고 왼쪽 러닝이라고 이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스프린트 보면 이런 스타팅 포지션도 있죠. 네, 이 정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어쨌든 러닝과 스프린팅 모두 다 달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달리기를 정의를 좀 하자면 달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발을 이용해서 우리가 뛰는 것이기 때문에 발, 그리고 지면에 땅을 딛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딛게 되면 생기는 게 반발력입니다. 땅을 디디면 땅에 의한 충격량, 그 충격이 내 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발되는 힘이죠. 그런 반발력이 있다. 또한 달리기는 보통 앞으로 추진하는 운동입니다. 물론 옆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을 이용하고 지면에 반발력이 생기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러너들이 아파서 우리에게 왔어요. 왔을 때 운동 치료만 해준다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그런 자세들, 폼이 상당히 좋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폼을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골프 재활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골프 재활했을 때는 체간에 대한 어떤 피지컬 테스트도 해주지만 골프 자세를 스윙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반복된 운동 동작을 잘못된 동작을 계속하게 되면 또다시 또다시 그런 임팩에 의해서 손상이 이제 발생할 거고 그런 손상에 의해서 또 폼이 망가질 거고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폼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 폼이 어떤 게 정상인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폼이 어떤 게 정상인지를 알고 보려면 어떤 구간에 어떻게 몸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개괄적인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착지를 할 때 그 로딩 리스폰스입니다. 땅에 닿았어요. 땅에 닿고 이제 이 체중을 싣는 과정, 그 로딩 리스폰스의 과정에서 TBI 앵글이 앞으로 상대적으로 앞으로 좀 뻗어 있느냐, 또는 완전히 수직이냐, 살짝 구부러져 있느냐, 뒤로 향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형태들을 나눠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익스텐디드 돼 있는 사람은 힐 컨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 미드풋이나 호흡 착지하는 사람은 벌티컬 또는 플렉스되는 TBR을 보이는 경우가 좀 더 있을 거다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죠, 그죠? 스트라이크 패턴을 연속으로 이제 보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포풋이냐, 미드풋, 리얼풋이냐를 같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같이 봐야 되는 것은 풋 인플레이션, 그 발이 얼마만큼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하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발의 각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리얼풋 스트라이커일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드풋이나 풋 스트라이커가 되겠고 힙 익스텐션이 잘 일어나는지 레이트 스탠스 페이스에서 힙 익스텐션이 잘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데 꼭 일어나지 않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냥 천천히 뛰는 사람들은 당연히 힙 익스텐션이 좀 적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힙 익스텐션이 잘 일어나는지 여부들을 속도에 따라서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할 때, 땅에 디딜 때, 그 지면에서 너무 멀리 딛지는 않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멀 스트라이드는 땅에 디딜 때, 내 체질량 중심에서 수직으로 쭉 내려왔을 때, 이제,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죠. 센터 오브 매스에서 쭉 수직 아래로 수직선을 그어봤을 때, 닿는 부분이 센터 오브 매스라고 했을 때, 센터 오브 매스에서 그 처음에 땅에 닿는 신체의 위치와의 거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봤을 때 이 사람을 너무 앞으로 딛기 때문에 체질량 중심으로부터 딛는 거리가 상당히 좀 멀죠. 하지만 이 사람은 체질량 중심으로부터 딛는 거리가 좀 가까울 겁니다. 이런 거리를 바탕으로 스트라이드를 많이 뻗었으면 오버스트라이드라고 하게 되는 거고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버스트라이드를 했는지 여부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입니다.